겉으로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나마 제일 낫다라는 미국 경제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나오는데 체감 경제는 최악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3억 1천만 명쯤 되는데요. 참은 한 2천쯤 되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 4,600만 명이 푸드뱅크, 즉 미국에서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이 식품을 기탁을 합니다. 돈으로 기탁해서 식품을 사기도 하고요. 그걸 해서 미국의 한 190군데 정도에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4,600만 명이다. 미국 국민의 7명 중에 1명이 거기서 음식을 받아간답니다. 그래서 이 기부액도 21억 달러, 2조 한 5천억 정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5%로 낮아졌다는데도 이 푸드뱅크 앞에 줄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이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수치상으로만 성장하거나 안 그러면 양극화가 진행이 돼서 있는 사람만 벌고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제일 잘 산다는 이 두 개 주에 푸드 스탬프, 이거는 뭔가 하면 정부에서 한 달에 한 35만원 정도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 정부가 최소한 굶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캘리포니아에 400만 명, 텍사스에 400만 명이 푸드 스탬프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뉴욕주에서요 360만 명, 플로리다에서 320만 명이 받아간다. 하나 주에서. 그러면 푸드뱅크 앞에서 일주일에 3번 음식을 받아가는데 4번 주다가 줄였대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그 받아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바꾸는 거는 그야말로 자존심이 센 미국 사람으로서는 동냥을 하는 것과 똑같은 자존감을 버려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푸드뱅크나 푸드 스탬프에 가끔 음식을 가지러 가는 그런 빈곤층에 대해서 다른 미국 영화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 갈 때 보면 정말 죽지 못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굉장히 미국 경제가 어렵고 특히 실업자에는 포함 안 되고 실업률은 줄어드는데 실업자는 아닌데 일은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내 월급이 워낙 낮아서 그 일로서 먹을 거를 생활비를 빼고 나니까 먹을 거를 살 돈이 없다. 그리고 한 달에 한 5일씩이나 10일씩 돈이 다 떨어져 버리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킹 푸어라고 부르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미국에 이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한때 세계 최애 부국 미국에서 국민 7명 중에 1명이 거지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번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올해 저 한국의 3% 성장률 끝났고요. 2% 초반이라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공무원들은 숫자를 맞출 수 있겠죠, 수치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떤 것인가 정말 심각한데요. 한국은 미국처럼 푸드뱅크도 없고 푸드 스탬프도 없습니다. 돈으로 던져줍니다. 골고루 잘 갈라먹습니다. 얼마 안 되는 복지 비용 갖고요. 정말 우리나라도 푸드뱅크, 푸드 스탬프 빨리 시행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중국이 지금 저런 어떤 그 상황에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신흥국들이 통화가 하락하고 이러면서 부도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지금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 주요 신흥국들의 이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즉 97년의 IMF 당시처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금융하고 실물시장에서 중국의 경제 추락이 본격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가장 큰 나라로, 가능성이 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면요. 위안화를 중국이 기습적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중국의 펀드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주식 가격, 펀드 가격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또 까집니다. 중국에 투자했던 거는 결국 나중에 위안화로 바꿔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또 위안화가 평가절하자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이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에 대한 우려 굉장히 심각한데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에서는 800억 유로 이상의 3차 융자를 해주자 이렇게 결론이 나가는데 독일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몇 가지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IMF는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근데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금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난민이 그리스보다 EU에 더 큰 위기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은 큰일 났습니다. 리비아 사태, 티니지 사태, 아프리카의 최근에 곳곳에 가뭄과 내전, 그리고 중동 곳곳에 시리아니, 예멘이 벌어지는 이런 혼란에서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유럽으로 다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에 많이 가다가, 이탈리아에는 정말 아프리카에서 한 200~300k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니까요. 리비아, 특히 리비아가 혼란하니까. 근데 그걸 막으니까 이제는 그리스 섬으로 흩어져가 그리스 섬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동구권을 통해가 위로 올라가가 그 유고슬라비아 이런 쪽으로 가서 다시 서유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그리스 섬마다 그리스 섬이요 경치가 좋고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이 섬들이 곳곳이 다 난민들 천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에게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진입하는 통로 이 부분을 막지 못하면 유럽이 앞으로 큰일 날 거다 생각하는데 점점 세계가요 이 부국과 빈국 또 기독교 문화권과 이슬람 또 인종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이 불을 위해서 이 가난한 아프리카와 중동을 탈출하는 이런 대열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유럽은 이 거부나 극자가 점점 더 득세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TV의 예능 프로에 보면요. 이미지 관리하는 연예인, 그 다음에 무슨 프로, 선수들, 전문인, 이런 사람들 나와서 참 좋은 말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낸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 상반기에만 하도 4,322억이랍니다. 거친 금액이 1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에 월급 받는 거 아니니까 자기들이 받는 소득에서는 국민연금 따위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국민 가수, 국민 배우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국민 가수로 불리던 어떤 여자 가수는 수십억을 탈세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 가수라고 불리우려면 노래 잘 부르는 게 국민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노래를 잘 불러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중에서 세금은 국민연금은 제대로 내야 국민 가수 아닙니까? 연예인들요 그냥 노래 잘한다고 이 얼굴 이쁘다고 TV 나와서 썰을 잘 푼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요 세금이나 국민연금 잘 냈는지 좀 따져보고 좋아합시다. 여기 있는 저는요 세금, 국민연금 꼬박꼬박 열심히 굉장히 잘 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급 외제차들이 한국이 제일 많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돼가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제차를 사는 구입비용, 그 다음에 주유비용, 운행비용 등을 다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그렇다 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세제를 고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친다고 한 것이 차에다가 로고를 딱 붙이면 어느 회사 차다 그럼 100% 면제해주고요. 그 다음 로고를 안 붙이면 임직원 전용 차 보험에 가입하면 50%까지 갱비 처리해주고 나머지 50%는 운행 일지를 쓰게 해서 그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썼는가에 따라서 운행 일지 내용에 따라서 해준다. 그러니까 운행 일지를 썼는데 내가 절반은 업무용으로 쓰고 절반은 사적으로 썼으면 그러니까 75%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 보험 들고. 근데 여기에서
슈퍼카.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마누라하고 뭐 남편이 신혼인데 의심을 해가지고 뭡니까? 페라리를 뒤에서 들고 받았죠. 부인차도 또 굉장히 고급차였죠. 그런데 이런 억대 그 차량들을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고,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대 뭐 이런 제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무용차로 인정되는요. 그 제한은 여전히 국세청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구입비에 상한이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도 억대 차들도 전부 다 이 비용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2억 5천만 원짜리 고급 수입차의 5년간 구입 유지비에 대한 그 세금 감면은 의무용으로 쓴다는 전제에 최소 6,766만 원으로 1,600만 원짜리 소형차는 726만 원에 비해서 9배 더 비용 처리가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면 그 페라리 타고 다니는 사람,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 무슨 가든 아주 안 보이게 범퍼 뒤에나 살짝 붙여가지고 우리 로고 붙였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뗐다 붙이다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남눈을 의식해야 될 때는 자기 회사 상호를 붙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떼고 다니는 그런 어떤 슈퍼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급차에 대해서 제한을 못하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FTA니 뭐니 WTO니 하기 전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하려니까 뭐 독일, 한국에 제일 차 많이 팔아먹는 사람이 벤츠, 아우디, 뭐 BMW 팔아먹는 독일 아닙니까? 독일에서 이의를 제기할까봐. 또 뭐 일본에 또 3사도 차 많이 팔아먹지 않습니까? 도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혼다, 뭐 닛산, 일본 차들이 이의를 제기할까봐. 또 미국에 포드, 뭐 GM, 크라이슬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의 제기할까봐. 또 이탈리아도 한국에 엄청 차 많이 팔아먹죠.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이런. 그럴까봐 이 슈퍼카의 비용 처리에 해주는 이 업무용 차의 상한폭이 못 정한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인데요. 일반 국민들이 담배에 세금 좀 더 받아내려고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 주고 피게 하는 것은 괜찮고 이런 몇 억짜리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부분은 도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